여러분, 한 장면만 떠올려 볼게요. 여자는 분명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도 했고 신호도 줬고 울기까지 했죠.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왜 마음이 식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은 기다림이라고 느꼈고 다른 한 사람은 부담이라고 느꼈다는 게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 해석이 어긋난 걸까요? 이 영상은 왜 밀크는 끝까지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베이비는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꿨는지를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기보다 사람 마음이 어긋나는 구조로 풀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베이비는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원했고 밀크는 다치지 않는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었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안정감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은 상태, 굳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정도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라는 말도 나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덜 안전해지는 선택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만 쓰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불량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 재밌었네요. 재미도 재밌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와,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 네, 이거는 진짜 와, 정말 대단한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야, 이게 확실히 일본의 저력이구나. 디테일한 부분들, 장희정 씨는 좀 슬픈 얘기지만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환승연애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환승연애가 비비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좀 재밌게 보셨나요, 다들? 와,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8시10화 마지막 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고, 시즌 2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너무 즐거웠고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결말은 역시나 제 예측대로 베이비 씨는 츠짱한테 갔죠. 네, 츠짱한테 갔고,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츠짱도 마지막에 진짜 어떤 시청자분이 말씀처럼 킬각을 제대로 재서 절묘한 순간에 베이비가 흔들릴 때 팍 파고 들어가지고 베이비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는 또 니세이랑 또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왜 아모는 이제 니세이랑 이어졌냐, 나중에 다른 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 같은데요. 우선 오토상을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니세이는 이제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많이 냈게 됐고, 그리고 아모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불려오고 머리도 올라가는 게 막 보이죠. 하지만 그런 아모의 모습이 오히려 니세이한테는 익숙했을 것 같아요. 니세이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가부키초나 이런 데서 호스티스한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등 상당히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한번 그래, 이 프로그램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연애도 해보고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면 리세이랑 아모씨가 리세이의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부모님을 볼 정도로 사이를 굳히겠다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현재 저는 이제 아모랑 리세이가 또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빠그러졌죠.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밀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베이비 씨는 밀크가 아니라 츠짱을 선택을 했을까요? 1차적인 이유가 있다면 밀크 씨가 베이비가 보는 앞에서 오토상을 자기 무릎에 올려놓는다거나 그런 짜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이전부터 사실 베이비 씨는 밀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옆에 있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8화 때인가 7화 때도 도색을 하거나 그럴 때 내 옆에 있어줘. 계속해서 이제 잔소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이걸 제대로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 패널들의 말씀처럼, MC들의 말처럼 밀크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이비 씨의 투정이 실제로는 내 옆에 있어달라, 나를 봐달라는 건데, 밀크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인지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어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든 생각은, 결국 사랑은 이제 자기 포기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밀크는 베이비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베이비를 어떻게 좋아할까에 대해서 츠짱처럼 돌격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베이비에게 마음을 표현하면 내가 다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은연중에 계속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확실히 경험이 적죠. 뭐 좀 다치면 어때? 그러니까 츠짱 같은 경우는 다치더라도 베이비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돌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이제 츠짱이 베이비를 이제 자신에게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을 했고, 반대로 밀크 같은 경우는 결국 끝내 자기 자신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베이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그 공격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저는 전도되었다, 도취되었다 표현하죠. 반대로 베이비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밀크가 자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국의 마찬가지로 연하남과 연상녀가 이어지고 있는 눈안대기 여자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무진 씨랑 상현 씨 관계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보니 씨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 보니 씨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아 그래 보니 씨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지라고 마음을 넉넉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미묘하게 계속해서 기싸움을 해요. 짜치는 행동을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보니 씨는 이제 둘 다 X를 칠 것 같아. 실제로도 보니 씨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얘기를 하는 등, 혹은 나는 솔로 29기의 영호님이 옥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자 처음부터 뭐 옥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등, 그리고 영수님과 현수님 앞에서 나는 이때까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등 하는 부분과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받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옥순을 간접적으로 수동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어린 부분이 있는 영혼인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연하남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밀크와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 그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마음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넘는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밀크씨는 계속 그렇게 해야죠. 왜 베이비가 나한테 오지 않고 있지? 그 생각을 할 동안에 한 번 더 찾아갔으면 베이비의 마음이 바뀌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이비가 앞에서 이렇게 밀크씨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실제로 베이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츠짱은 진짜 딱 한 명만 딱 노려가지고 푹 들어가 버리잖아요. 중간에 츠짱은 키짱과 그 사우나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키짱과 되는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화 때 같이 욕조에 한번 탁 들어가고 그냥 끝이에요. 두 사람은 프로그램에서 엮을 생각이 아예 없어. 그만큼 츠짱은 아주 조용히, 겉으로는 허허허 웃고 이러다가 정말 자기가 칼을 뽑아야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즉 베이비가 흔들리는 그 순간을 탁 잡아가지고 푹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예리하게 파고들었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베이비 씨도 계속해서 이 밀크 씨를 사실 기다렸어요. 그래서 베이비 씨가 이제 울음을 터뜨린 순간이 9화 마지막에 10화 초반에 이제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남자 숙소에서 베이비 씨가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베이비 씨의 울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밀크를 믿고 온갖 주변에 그 밀크의 흔들리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니세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나도 또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밀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밀크한테 가야 될 것 같아라고 끊임없이 중간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등, 밀크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밀크랑 그 베이비가 중간에 요 숙소에서 딱 얘기를 했을 때 밀크가 츠키하라를 어떻게 생각해? 츠짱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얘기를 딱 해버리는 순간 베이비는 밀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중간에 그 츠짱이 와서 막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이비 씨는 말을 안 해요. 흔들린다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 그건 니세이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크를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베이비 씨가 그 4화 때, 5화 때 그 니세이 씨랑 그 산장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좋아요. 나에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크는 이제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플러스 나는 그토록 그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믿었는데 통수를 이제 딱 맞은 기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통수는 밀크가 단순히 오토상을 무릎에 앉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밀크가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했거나 내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라고 밀크가 착각했다는 데서 더 참을 수 없는 베이비 씨는 분노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비 씨가 밀크에 대한 마음을 접고 츠짱에게 마음을 돌린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각을 맞추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밀크 씨도 좀 급하게 베이비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잃었대. 요리를 같이 만들면서 베이비 씨에 대한 마음이 너무 빨리 커져버리기도 했고,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아니다 싶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그거를 잡아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이비 씨에게 계속 가야 한다는 그 목적도 많이 흐릿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밀크도 계속 그런 얘기 하죠. 연상녀라서 좀 부담된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에 그 사우나 때와는 다르게 미세하게 조건이 서로 안 맞는다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밀크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계속해서 베이비만을 외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화에서 좋든 싫든 간에 밀크 씨는 베이비 씨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베이비 씨는 밀크 씨를 선택하지 않고 츠짱을 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밀크 씨가 한층 더 성장을 했다고 믿어요. 그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선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성장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베이비 씨가 상당히 미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랑 맞는 것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츠짱과 베이비 씨의 연애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츠짱의 바람대로 두 분이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외국인이지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만 이 츠짱이 직업이 유흥업소 과연 이 부분을 베이비 씨가 어떻게 봐야 될지. 베이비 씨 성격상 안모나든가 이런 사람이면 같이, 오토상이나 이런 사람이면 같이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베이비 씨라 자기만 바라봐주길 바라고 안정적인 추구하는 베이비의 성격상 츠짱이 그런 부분들을 받아줄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아직은 철없는 연하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상대방을 읽어내야 될지, 그 상대방이 나와 맞는지 아닌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조금 미숙했던 밀크씨의 아쉬움을 이번 주제로 여러분께 동영상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불량연애 보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